네,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배은희 전 새누리당 대변인, 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원래 오늘 당국 회담이 열리면 그거 네. 중계방송하듯이 방송해야 되는데 무산됐습니다. 안타깝죠. 예,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책임론을 둘러싼 남북 간의 공방뿐만 아니라 또 국내에서 여야 간에도 좀 입장 차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말이죠. 네. 예, 좀 상황을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정부의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남남 갈등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북한의 뭐 원하는 바의 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정부가 이렇게 그 대표격을 맞추고 했던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 다른 대외적으로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유엔 쪽에 관련해서는 격을 잘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쪽만 그렇게 했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화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대화의 결과를 뭔가를 창출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 대화를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 쪽에서는 진짜 그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뭐 저 배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 한두 가지만 이제 덧붙인다고 한다면 이 바둑 프로 기사도 아무리 잘 둔 바둑도 바둑 끝나고 나면 복귀를 해보거든요. 문제점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대북 관계에 관해서는 정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정부가 안심을 해도 되지만 복귀는 꼭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오버한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양비로는 무조건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거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바람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두 분 말씀 중에 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이 잠깐 돼 있습니다. 이게 남북 관계를 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잠깐 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죠.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나 관계자분들, 이산가족 입장에서 보면 잔뜩 기대가 높아졌는데 굉장히 또 느닷없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다시 이 상황을 좀 정상화,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남북 대화가 이 격 문제로 해서 이렇게 파행, 무산된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격 문제를 원칙의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제 이 정부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 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 그러니까 남과 북은 제도가 다르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무지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조평통 서기국장을 국장급이다 이렇게 당국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북 입장에서는 사실 과거에 내각 책임 참사를 내보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한 흔적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조평통 서기국장은 우리가 말하듯이 국장급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과거의 내각 책임 참사보다는 좀 더 고려를 해서 내보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각 참사보다도 급이 높은 사람입니까? 서기국 국장이? 그러니까 전에 장관급 회담에 여러 번 나왔던 김영성 내각 책임 참사라는 사람이 지금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으로 일한단 말이죠. 그래요? 과거에 10년 전에 회담 장관급 대표라고 했던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국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다음에 같이 대표단으로 보장성원 원동현 이렇게 돼 있는데 통전부 부부장이잖아요.
이 원동현 부부장은 이제 지원단장으로 이제 회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데 사실 이제 통전부에서 대남 관계를 총괄하는 김양건 부장의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서기국 국장 강지영 수석 대표를 국장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도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요, 우리 통일부가, 우리 정부가 그 김양건을 지목해서 나와라 한 것은 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회담을 하면서 상대방 회담 대표를 우리가 지명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김양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을 했는데 네. 이것은 대단히 무리한 일이라고 보고요. 북은 어쨌든 그 우리와 체제와 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남북 기본 합의서 1장 1조가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랬는데 그 기본을 무시한 거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실무 접촉에서의 남북 합의 중에 보면 말이죠. 예. 그 책임 있는 그 당국자 간 회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은 책임 있는 당국자 회담이라고 했고 북측은 이제 상급 대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김양건 정도가 나와야 뭐 책임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시각 아닌가요? 물론 새 정부가 새로운 형식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 충정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네. 그러나 과거 정부가 21차례 했던 남북회담을 전부 굴욕적인 거다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버리는 것은 그것 또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1차에서 20일까지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철도도 이었고 도로도 이었고 개성공단도 만들었고 금강산도 했고 백두산 관광도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남북 예. 화해협력 사업을 추진했고 당시의 실질적인 카운터파트는 상대방은 통전부장이었어요. 과거에 김용순 부장 또 임동옥 통전부장 예. 이랬습니다만 그러나 공식 회담 테이블에 나오는 사람은 북은 당이 지배하는 나라고 어쨌든 이제 정부 회담이기 때문에 당이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내각의 비상설 직위를 만들어서 내각 책임 참사라고 해서 이제 김영성 참사나 권오웅 참사를 내보냈는데 네. 이 회담 대표는 그야말로 회담 대표일 뿐이고 이 전반적으로 총괄하거나 알겠습니다. 지휘하는 사령탑은 통전부장이었죠. 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국 회담은 결렬이 됐는데 이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그림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7.4 공동성명의 정신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6.15와 14 정상회담 합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큰 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남북 장관급 회담은 열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서로 양쪽의 입장을 고집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 하나의 방법이 격 문제, 격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형식의 내용을 규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려면 네. 격의 시비가 전혀 없는 총리회담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 후속 실무를 총괄했던 총리회담, 또 네. 2007년 10월 정상회담의 후속 뒷받침을 했던 총괄 실무회담으로서의 총리회담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이 두 분 모시고 대담을 시작했는데 이 예. 남북관계 때문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어차피 장관급 회담이 어려우면 총리 회담으로 좀 예. 방향을 트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런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현안들도 좀 많이 있어서 네. 이제 두 분과 국내 현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두환 추징법이요. 네. 이게 6월 임시국회에 무슨 갑자기 이거 중요한 쟁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이건 국회에서 통과시킬지 말지는 이제 여야가 그래서, 해볼 네, 문제입니다만은 예.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 과거 정부는 도대체 뭘 했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 또 네. 비판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 지금 그러니까
추징이 안 됐던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데요. 예. 그게 법에 미비해서 그랬느냐, 아니면 제도가 다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적용을 못했느냐 하는 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법의 미비점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개정하는 법은 이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이름 붙여져서 나온 법들이 보면 너무 과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위배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됐던 거는 뭐 통과가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논의가 돼야 되긴 할 텐데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 네, 필요한 예.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에는 참 전두환 대통령 일가가 참 뻔뻔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예. 지금 어떻게 하다고요? 뻔뻔하다고. 소란이 예. 이렇게 벌어졌는데 예. 어떻게 한마디 말씀이 없으신지 참 안타깝죠. 정말 온 국민들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끼치고도 저렇게 계신 게 참 어떻게 보면 역겹기도 한데 제가 전에 법원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말처럼 들은 거지만 추징금 2,205억 원도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이만큼 될 거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만 추징금으로 인정이 된 거다. 왜냐하면 법리상 확실한 것만 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예. 그렇게까지 사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정도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받아들여 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문제가 되도록 한다는 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저는 전두환 추징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제기되는 이야기들을 갖다 동의를 합니다. 예. 소급입법에 관한 문제라든지 저는 사실 그 강제 노역 조항도 있는데 팔순 노인네를 강제 노역 조항에 보내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그래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혜자 최고위원이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선 토론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6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돈이 추징금에 포함되는 거냐고 질문을 하더라. 하지만 나는 이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네. 우리가 다 같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네, 네. 어떤 생각이세요? 그 문제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6억을 받은 돈하고 전두환 지금 추징금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 6억은 그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해 후에 청와대를 들어가 보니까 그 금고에서 돈이 발견이 됐는데 그중 일부로서 6억을 받은 그러니까 거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예. 통치자금 이른바 네, 통치자금으로 쓰고 남은 돈 예. 중에 일부를 이제 당시 예. 계엄이니까 네. 계엄사령관인 전두환 사령관이 이제 박근혜 거죠. 꺼내서. 씨한테 당시 줬다 6억을 예. 그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형성해온 자금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그럼 같고요. 야당의 최고위원이 그런 기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도 없이 그냥 현직 대통령을 예. 불쑥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다는 뜻입니까? 조금 좀 헷갈렸던지 예. 몰랐던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정치사에 보면 이런 불법 자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노태우 정권 시절인가요? 그 뭐 불법 자금 뭐 정체불명의 돈 20억인가 받았던 걸 고백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그 노태우 대통령한테 예. 20억 받았다. 예. 뭐 그게 불법적인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하여튼 그 6억 부분은 좀 성격이 다른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6억은 환수하겠다고 그랬었으니까 예, 그건 내놓으실 걸로 그건 사회 생각합니다. 환원하겠다고. 예, 네, 사회 네. 환원하겠다. 그 대선 예. 때. 근데 하여튼 이상하게 전두환 추징법 문제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 무슨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되는 거가 예. 예. 거기 그 최고위원이 그런 질문이 왔는데 자기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못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억지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부분은 뭐 확실히 구별을 되는 거고 괜히 대통령 흠집내기 그런 얘기들은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 하나만 좀 예, 그러세요.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법을 이렇게 만들 때 좀 신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법은 법대로의 원칙이나 지켜야 될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소급입법에 관한 문제라든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요. 그 한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 문제입니다. 이것도 예.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죠? 뭐 워딩 자체는 검토하겠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검토하겠다. 민주검토당이라는 예. 말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왜 한교안 법무장관이 문제가 되는 건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는 그 원세훈 전 원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문제를 그 수사팀이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 상황은 기소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네. 의견을 밝혔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습니까?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예. 국회에서 저기 뭐 애둘러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수사팀장인 그 윤 검사인가요? 네, 그분은 네. 이제 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사실상 수사 개입한 거다 이렇게 저 이야기해서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네.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해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네. 거죠? 예. 이 상황은 어떻게 예, 판단하십니까? 일단 그 선거법 원장을 그 선거법으로 기소를 하느냐. 네. 그것도 검찰 그 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그래요. 의견이 갈려서 이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뭐 결론을 내서 이제 법무장관한테 보고를 했겠죠. 네. 그때 법무장관이 의견을 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수사 개입이라고 수사 지휘권을 사용했다. 끝까지 하는 거는 좀 야당이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원세훈 원장이 정치 개입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거는 선거 개입 말고 정치 개입은. 정치 개입이요? 예. 네, 정치라 하면 어느 정도 범위를 보시는지 아니, 지금 몰라도 뭐 국정원의 고유 업무가 4대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저기 하게끔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정치 개입 아닐까요? 근데 지금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제가 네.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는 국정원법상 그 정치 개입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 개입이라고 치면 네. 선거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정치 개입을 했으면 선거 개입이라고 볼 여지가 알겠습니다. 크죠. 예. 지금 그 문제는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검토해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렇죠. 예, 물론, 네. 물론. 지금 검찰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혹시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뭐 제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있었다 하더라도 결론이 나기는 기소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 있는 거죠. 선거법 네, 위반으로 그렇습니다. 기소한다. 네. 네. 그런데 불구속 기소한다. 네, 이렇게 네. 돼 있죠. 네. 이제 불구속이냐 구속이냐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그렇죠. 겁니다. 네. 예. 예, 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그게 누구라도 구속해야 될 것이고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불구속하는 게 우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니까요. 네. 네네. 자, 어쨌든 기소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계속 추진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부당하게 수사 개입을 했다고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근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할 때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니 하다못해 그 아까 말씀 중에 민주당 해임 건의안 공세는 예. 일종의 정치 공세죠. 정치 공세다. 네. 아 그래요? 네. 이게 저기 그러면 아닌 말고식이라는 말씀? 아니요, 그건 아니면 아니고요. 말고는 예. 아니고 뭐 그렇게 공세를 펼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예. 구속 여부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얼마든지 구속 여부를 또 한 번 그렇죠. 요즘은 뭐 생각하니까. 법정 구속도 네. 많으니까요. 네, 예.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곤혹스러운 대목에 예. 혹시 저 민주당 가서 야단 맞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제가 그
또 이번 6월 국회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도 네.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진주의료원. 그런데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그 새누리당 그 의원들이 다수인 경남도의회에서 강행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공공의료에 관한 국정조사죠. 예. 그러니까 진주의료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네. 사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원이 저는 사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공의료를 하면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그런데 공공성이 강한 그 질병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뭐 건강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진주의료원이 과연 그거를 열심히 했던가 그것도 예.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주변에 보통 병원처럼 운영이 됐는데 정말 이 경영이 이렇게 힘들어졌었다. 네. 예. 그러면은 이거를 경영 개선 알겠어요. 얘기가 예. 많이 나왔는데도 이게 여러 실천이 가지로 안 됐었단 말이죠. 다 예. 따져볼 대목들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예. 총괄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장면 예. 보시면은 옛날 생각 나시겠어요. 저게 경남도의회 장면인데 예. 뭐 국회라고 써놔도 뭐 다 그렇게 알 거예요. 몸싸움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저는 이 진주의료원 사태는요, 여당이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빈곤한 걸 갖다가 보여줬고, 그러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의료 강화하겠다고 그러고, 홍준표 지사는 뭔가 좀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폐쇄에 가는 것 같고, 경남도 의원들 14명인가가 모여서 이야기하니까 8대6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그러고, 또 중앙정부는 그걸 갖다가 야 하지마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안 말려서 방치하는 느낌이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철학과 행동 강령의 부족이 사태 악화를 가져왔던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진주의료원 사태 나면서 귀족노조, 강성노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하고 들여다보니까 간호사 봉급이나 이런 걸 보니까 무슨 귀족노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연봉이 3천 몇백만 원 정도, 간호사 평균 연봉이. 정말 귀족노조고 강성노조로서 의료원을 경영을 못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적출을 해내서 제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예. 의료원을 폐쇄하는 건 머리 아프다고 머리 자르는 거나 똑같죠. 알겠습니다. 배현 의원 말씀대로 네. 뭐 이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어떤 국정조사, 정책 예. 수준의 국정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네, 근데 또 당장 이 지금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주의료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뭐 일각에는 무슨 홍준표 지사의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런 분석까지 있으니까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예, 좋겠어요. 근데 공공의료 정책은 진짜 제대로 강화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럼요. 진주의료원이 담당했던 공공의료 그 역할이 서비스를. 있다면 예. 그거는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폐쇄가 예. 되더라도 그 일반 진료 같은 거는 더 잘하는 주변에 병원이 있으니까 글로 예. 보내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참 네. 저 손학규 전 후보요. 예, 예. 예. 무슨 독일에서 몇백 명 모아놓고 배낭여행. 그거 아니 그쪽에서 일하셨길래 제가 예. 그거 배낭여행하는 거는 맞고요. 예. 누가 배낭여행을 합니다. 손학규 전 대표께서 그 뭐 성찰과 모색을 위해서 지금 베를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치면서 이제 배낭여행하는 건 맞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사람 모아서 몰고 다니면서 정치하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 유럽인데.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모아서 간다 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와전된 거군요. 네, 700명이라고 하면 어. 어마어마한 인원인데 그 일부 보도 있고 나서 뭐 자기도 그래, 가고 예. 싶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이 그 아닙니다. 와전. 네, 거기서 배낭여행 오는 분하고 합류해서 자연스럽게 갑니다. 저는 그 얘기를 SNS에서 보고 참 한가한 사람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전이라 그러니 다행입니다. 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